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승부패 46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제니트 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리그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 라치오는 이탈리아 세리에 A 현재 9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패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있었던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홈에서 클럽 브리에의 1대2로 덜미가 잡혔었죠. 당시에 이 경기가 제 기억으로는 승무패 1번 경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제니트 쪽 사이드를 보셨다가 고배를 마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니트를 너무 믿었다가 1번부터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제니트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5승 1패로 여전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골이나 넣었지만 실점은 단 6골밖에 없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임모빌레 선수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었던 임모빌레 선수가 복귀를 한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3승 1무로 상승세를 탔고 직전 주말에 있었던 토리노 원정에서 4대3으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임모빌레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지만 토리노 전에서는 출전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후반 추가 시간이죠.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3대3 동점골을 넣었고 기어이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도 라치오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토리노의 극적인 4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라치오가 골은 많이 허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면서 위닝 멘탈리티를 지난 시즌 보여줬던 위닝 멘탈리티를 점점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챔스 무대에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였죠. 이 경기도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상과 달리 라치오가 임모빌레 선수 친정팀이죠. 임모빌레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잠깐 활약을 했었는데 당시에 임모빌레 선수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몇 군데 임대 생활을 거친 뒤에 라치오로 이적을 했습니다. 임모빌레 선수가 보란듯이 자기를 팽식혔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면서 예상과 달리 라치오가 도르트문트를 3대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었던 브리에아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 경기 당시가 임모빌레 선수를 포함해서 5명 이상이었나요? 어쨌든 수많은 선수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갑자기 결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었던 경기입니다. 다행히도 불의의 쪽에 어떤 승리로 기울지 않았나. 실제로 제 기억으로는 프로토 배당 같은 것을 살펴봤을 때 원래는 라치오가 정배당이었는데 그날 저녁 경기가 펼쳐지기 전 새벽 전에 라티오 선수들의 집단 코로나19 양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의의 쪽이 정배당을 받는 등 아주 배당까지 요동쳤었던 경기지만 어쨌든 그 경기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라치오가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점은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챔피언스 리그 측에서 웨파죠. 유럽 축구 연맹 측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따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웨파가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랑 세리아 쪽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것과 조금 결과가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아 측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 떴는데 웨파에서 진행했을 때는 또 양성이 떠가지고 뭐 선수가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의 선수였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웨파의 공식적인 항의를
하키미 선수였나요? 하키미 선수가 세리아에서 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을 떴는데 웨파에서 받았을 때는 양성이 나와서 출전을 안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리아 A 쪽에서 그리고 구단 측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음성이 떠서 이것은 부당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항의를 한다고 했었던 기사를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치오와 제니트의 경기는 이 임모빌레 선수를 비롯한 라치오의 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선수들의 어떤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라치오가 그래도 임모빌레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제니트가 요즘 상당히 홈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제니트의 단통 패로 한번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 바샥쉐이르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바샥쉐이르 같은 경우에는 터키 리그 현재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2승 2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이고 직전 주말에 펼쳐진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죽음의 조에 속한 것과 맞물리면서 라이프치히 그리고 PSG 강팀들 간의 연전에서 0대2로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는 1승 1무 1패, 원정에서는 2승 2패로 지난 시즌 보여줬던 어떤 강한 모습은 자국 리그에서 강한 모습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시즌 개막 후 1무 3패 부진에 빠져 있었지만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맨유와 바샥쉐이르 같은 경우에는 휴식일이 똑같았고요. 그런 점에서 터키 원정을 떠나는 맨유 측이 조금 더 체력 소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유와 아스널 경기를 풀타임 다 보았는데 맨유가 아스널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이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빡빡한 전방 압박을 구사했고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상당히 무기력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후반전에 들어와서 맨유가 점유율을 6대4 7대2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포그바 선수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아스날이 1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맨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상당히 아스날에게 결과까지 내줬지만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았던 경기입니다. 야구로 치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팀 에이스 선발이 나와서 한 점 차, 0점 차 호투를 벌이고 있고 이 경기는 꼭 놓칠 수 없다 해서 불펜 투수들까지 전부 총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 차로 아쉽게 석패를 당한 그런 느낌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가 아스날전 단순히 패배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상당히 크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터키 원정까지 떠나는 아주 강행군을 지금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PSG 라이프치히를 완파를 하면서 2승으로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올 시즌 맨유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이상하게도 올드 트래포드 홈 경기에서 리그 경기죠. 리그 경기에서 홈 경기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맨유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이삭에게 패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컵대회 포함해서 5연승으로 상승세를 거뒀고 지난 PSG를 꺾을 때도 다름 아닌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욱이 라이프치히와는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었죠. 어쨌든 맨유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전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고 더욱이 바샥쉐이리가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점을 보면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바샥쉐이르가 제 생각에는 바샥쉐이르가 다른 유럽 5대 리그 바깥팀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샤흐타르나 혹은 클럽 브리에
그런 어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었다면 충분히 무승부나 어떤 승리까지 이변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샥쉐이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맨유가 아무리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된 경기를 치렀다고 해도 스쿼드 뎁스도 바샥쉐이르보다는 월등하고, 더욱이 이상하게도 원정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샥쉐이르의 단통 패를 우선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 첼시 대 스타드 렌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을 먼저 예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9경기 무승부가 조금 많지만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고, 직전 주말에 있었던 번리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첼시의 상승세는 뭐니뭐니 해도 맨디 골키퍼죠. 케파 골키퍼를 밀어내고 주전으로 도약한 맨디 골키퍼, 다름 아닌 렌에서 영입했죠.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어쨌든 맨디 골키퍼와 PSG에서 영입한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 이 두 명의 수비 조합이 4경기 연속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이끌면서 뒷문이 든든하니까 첼시의 어떤 초호화 군단이죠. 상당히 적지 않은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초호화 공격진이 이제 톱니바퀴가 조금씩 맞물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적생 하킴 지에이가 벌리전에서 1도움으로 맹활약했고, 베르네 역시 3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공수에서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 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풀리시치 선수죠. 풀리식 선수가 번리 원정에 원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워밍업 중에 햄스트링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해서 오는 렌전에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첼시가 1승 1무로 순항 중이기 때문에 첼시 사이드가 지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챔스 무대에서 1무 1패, 크라스노다르 원정에 크라스노다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었죠. 이 경기를 또 렌사이드를 본 분이 만났었는데 크라스노다르가 의외의 전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세비야 원정에서는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고, 렌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홈에서 9골, 원정에서도 9골을 넣었지만, 렌의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0경기 중 클린시트가 단 2경기, 무실점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렌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첼시의 초호화 군단이죠. 하킴 지에흐, 베르너, 하베르츠 등이 포함된 어떤 최전방 첼시의 공격 라인업을 막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10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을 먼저 초안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 세비야 대 크라스노다르의 경기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1승 2무 3패로 지난 시즌 어떤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골차 승부를 많이 하면서 세비야가 상당히 다부진 모습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축구의 일가견이 있었는데, 직전 주말에 있었던 빌바오 원정에서도 패배를 거두면서 상당히 하락세 1승 2무 3패의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비야가 또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1승 1무로 그래도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첼시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렌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대항전 DNA를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홈 경기 1승 1패, 원정에서는 1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화력도 나오지만 원정에서 그만큼 골을 많이 허용하는 세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비야가 최근 하락세에 빠졌던 게 주전 센터백이죠. 상당히 젊은 주전 센터백 쥘 쿤데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지금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 이후에 2경기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 질쿤데 선수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따라서 올 시즌 모든 대회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3회밖에 없다는 점이 세비야 특유의 어떤 끈끈한 조직력과 수비력이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지금 현재 10위를 달리고 있는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3연패로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승무패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러시아 리그 최다 득점 공동 3위, 점유율 1위, 경기당 슈팅이 17.9회 거의 경기당 18회 정도를 슈팅을 때릴 정도로 러시아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즐기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 무대가 체급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공격 축구를 함부로 구사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1무 1패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올 시즌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15골로 화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국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4패를 당했을 정도로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심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처음에 초안픽을 제시할 때 세비야가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고 크라스노다르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크라스노다르 역시 원정에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고 그래도 세리아가 아니죠. 라리가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세비야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비야를 상대로 크라스노다르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결과를 가져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비야가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한 골차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초안픽으로 세비야의 단통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 브리에 대 도르트문트 경기. 브리에는 벨기에에서 4위,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상당히 순항을 갖고 달리고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흐타르, 브리에 그리고 아약스는 유럽 5대 리그 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도깨비 같은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니트 상대로 이겼고 라치오에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순항을 보여주고 있는 브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눈여겨봐야 될 것이 홈에서 또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좀 더 깡패다운 자국 리그에서 깡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미뇰레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3경기에서 3골이나 내주면서 미뇰레 선수가 복귀한 것 치고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리에입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최근 모든 대회 5승 1패,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펼쳐진 승격팀 빌레펠트 원정에서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수 훈멜스 선수가 2골을 넣었고 마르코 로이스 선수까지 훈멜스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이 베테랑 노장 선수들이 팀의 어떤 기둥이 됐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라치오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제니트와의 홈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직전 주말에 있었던 빌레펠트 원정에서 에이스죠. 최전방 공격수인 이 홀란드 선수가 가벼운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빌레펠트전에 나오지 못했는데 홀란드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 7경기에서 7골을 넣었고 지금 3경기 연속골을 상당히 골감각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이 홀란드 선수가 브리에전에 나올 수 있냐 없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제가 올려드릴 최종팩에는 어느 정도 그 홀란드 선수의 출전 여부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홀란드 선수가 문제없이 브리에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클럽 브리에의 단통 패를 그대로 밀고 갈 생각입니다. 다만 홀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브리에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도깨비 팀다운 면모를 봤을 때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픽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까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초안 픽에서는 홀란드 선수가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브리에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 페렌츠바 대 유벤투스.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리그의 1위고 유벤투스는 지금 세리에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최근에는 2연속 무승부를 거뒀네요. 직전 주말에 있었던 2위 팀과의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디나모 키예프. 당시에 디나모 키예프도 코로나19로 주축 선수 몇몇이 못 나왔었고, 제가 그때 예상했던 것처럼 페렌츠바가 그래도 홈에서 충분히 승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디나모 키예프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첫 승점을 수확을 했습니다.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3승 9골 9골을 넣었는데 실점은 단 한 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뭐 시즌 초반 피를로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플랜 A를 정립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유벤투스의 에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드디어 코로나19 양성 이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스페치아 원정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 이후에 두 골이나 넣으면서 4대1 완승의 어떤 일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유벤투스가 들쑥날쑥한 경기력 속에서 이 호날두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웨파에서 따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이 호날두 선수가 또 혹시나 또 양성이 나온다면 갑자기 페렌츠바전을 앞두고 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최종 픽에서 이 호날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최대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2승 2무 1패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호날두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페렌츠바 정도는 가볍게 유벤투스가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13번 경기는 페렌츠바의 단통 패를 초안 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수비수 데미랄 선수가 치즈 2장을 받고 옐로카드 2장을 받고 퇴장을 해서 이번 페렌츠바전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14번 경기죠. 라이프치히 대 PSG 경기. 이 경기도 상당히 리버풀 대 아탈란타 경기만큼 빅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술 대 전술이 맞붙는 경기죠. 라이프치히의 젊은 감독 나겔스만, PSG의 젊은 감독 토마스 투엘 감독. 상당히 각 리그를 대표하는 지장들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술 대결이 볼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였다가 모든 대회 2연패로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주말에 펼쳐진 메넨글라드바우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했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맨유 원정을 떠났는데 예상과 달리 0대5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하락세에 있는 모양새이고,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홈 경기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3승을 거뒀고 9골을 넣었고 실점은 단 2골밖에 없습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대회 3연승 상승세고, 주말에 있었던 낭트 원정에서도 가볍게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맨유의 불의의 패배를 당했지만 한 수 아래인 바샥쉐이르 원정에서 2대0 승리 가볍게 거뒀고요. 다만 이 바샥쉐이르 원정에서 에이스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고, 낭트 원정에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전을 앞두고 네이마르 선수의 출전 여부를 제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이마르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해도 음바페 선수도 또 다른 에이스 음바페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3골 3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라는 점은 그래도 PSG 쪽에 무게 추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전술에 일가견이 있고 투엘 감독 역시 전술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젊은 두 감독이 전술 맞대결을 펼침에 있어서 둘이 들고 나온 플랜 A로 들고 나온 전술이 어느 쪽으로 상성적으로 물고 물리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면 충분히 라이프치히도 특유의 조직력, 특히 홈에서 보여주는 조직력을 앞세워서 2연패를 최근 당했지만 충분히 PSG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초안픽으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PSG의 네이마르 선수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이 무승부를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갈지 안 나갈지의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로 구성된 승부패 46회차 초안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면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32,000원으로 구성된 풋볼살롱의 초안픽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무패 투픽, 2번 승패, 3번 짤츠부르크의 단통패, 4번 레알 단통승, 5번 승무 투픽, 미트윌란의 단통패, 7번 승패 투픽, 8번 제니트의 단통패, 9번 바샥쉐이르의 단통패, 10번 11번은 첼시와 세비야의 단통승, 12번 클럽 브리에의 단통패, 13번 페렌츠바의 단통패, 14번 라이프치히와 PSG의 경기는 무승부와 패배 투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이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이 초안 픽과 최종 픽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자료와 분석, 그리고 예상, 그리고 여러 흥미로운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추가를 하셔서 야무진 픽을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양질의 승부패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6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초안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이나 빠른 오후에 승부패 46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